현재 시각 8시 25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밤에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경기 지표들이 나왔습니다. 3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가 나왔는데 이게 또 상향 조정됐고 또 여기에다가 뭐 지금 주택 쪽도 좀 계속해서 매매 자체가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경기 선행 지수도 지금 2년 만에 플러스예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사실 이제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되는 지표인데 사실 마이너스 0.4에서 마이너스 0.1 정도로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 0.3% 플러스로 전환이 됐죠. 경기 그렇죠. 좋은데 시장은 또 반등이 좀 애매하네요. 예.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고용시장 크게 악화되기보다는 차라리 네.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좀 마이너한 지표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나쁘지 않죠. 네. 경기 선행지수 정말 오랜만에 플러스 났죠. 네. 성장률 좋죠. 다만 이제 제조업 지수가 뭐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도 뭐 뉴욕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안 좋은데 제조업 지수 안 좋다 얘기하기가 왜 이렇게 힘이 들지? 어쨌거나 미국 얼마 안 되는 거 제조업 지수가 안 좋은데 그런 거는 문제가 없고 트라우마가 있으시죠? 그러니까 근데 아까 뭡니까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저 모두가 저렇게 시퍼렇게 멍드는 거 보면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서는 각 업종 그리고 종목 분석입니다만 이 전반적인 시장의 큰 흐름이란 측면에서도 이 거시적인 부분, 정책적인 부분을 갖다가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뭐 너나 할 것 없이 같이 두드려 맞으니까 아니면 네네. 같이 가든지 네네. 그런 부분이 이번 FOMC를 겪으면서 최근에 우리가 조금 종목별, 업종별로 집중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큰 중앙은행 이벤트들을 앞두고는 우리 패널분들 모실 때 그런 부분을 또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주실 분도 모셔야겠다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지금 결과적으로는 미국 경기가 그만큼 좋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죠. 미국 경기가 좋은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 발언에 따라서 시장이 또 움직임이 오랜만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예. 참 해석이 그래요. 어렵네요. 신기해요. 아니 그 뭐 애초에 내년에 4번 그 금리 인하할 거 한 2번 정도로 낮아질 거 몰랐나요 시장? 어느 정도 예측했던 우리 것 같은데. 매일 체크하잖아요. 예. 뭐 그런 정도였는데 뭐 새삼스럽게 그러는 거 보면은 이게 시장인가 봅니다, 그죠? 네. 비트코인까지도 밀리는 거 보니까 또 10만 불 아래로 연준이 그 비축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뭔가 조금 두 분 결이 안 맞아. 트럼프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약간 기싸움하는 느낌이에요. 우리 둘 정도의 케미만 돼도 괜찮을 텐데. 아유 저희는 좋죠. 좋죠. 네. 자, 위 인베스트 김진만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 대표님. 네. 예. 뭐 저희 둘이서 먼저 뭐 사설이 길었습니다. FMC에 대한 반응, 시장의 반응, 우리 김 대표님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네, 뭐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모르는 게 아니었었는데 글쎄, 시장에 네. 대한 충격이 좀 크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조금 당연히 분명히 이야기지만 이제 미국도 분명 한두 번 정도의 조정은 분명히 이제 진행이 됐고 그 부분들을 반등을 하면서 이제 매번 신고가를 좀 갱신을 했었는데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아는 재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게요. 조금 고점에서 나오다 보니까 어제 많이 말씀은 그저께 저기 아, FMC 그저께 당일날. 네, 오케이. 네. 그저께 시장이 좀 아팠고 어제 또 장전에 보시게 되면은 테슬라, 엔비디아 다 좋아가지고 이것도 네. 하루 만에 반등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회복 탄력성을 기대를 했는데 변동성이 조금 심화가 되면서 사실 지수 자체는 뭐 나스닥이나 S&P 그다음에 다우 같은 경우는 하락률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세부 지표 내용을 보면은 M7과 그다음 대형주를 제외하고는 변동성이 굉장히 컸다라고 그렇게 맞아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이제 미국 시장에 한두 번 정도 조정 나왔을 때 또 많이 아픕니다. 그다음 한국 이제 지난주에도 이야기 드렸었는데 한국에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이 1배수 주식을 잘 안 하고요. 한 네. 2배나 3배 정도 레버리지를 땡겨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1%가 아니라 마이너스 3% 이제 그런 하락을 맞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항상 좀 세배를 하시는 분들 그만큼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리스크 관리는 필요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이 몇 개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이제 비트코인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네. 유동성의 지표가 사실 비트코인입니다. 그렇죠. 비트코인 자체가 네. 올라갔었을 때 미국에서 워낙 이제 금리 관련된 이슈로 유동성이 많이 공급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이 꺾였다라는 점이 먼저 위험 포인트가 하나고요. 두 번째 위험 포인트는 요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미국 시장 랠리를 보시면은 저변동성 국면을 가지고 상승을 했어요. 즉 예전에는 하루 이틀 정도 빅스 지수가 굉장히 좀 움직이면서 아하. 네, 변동성 네, 자체 네. 확대가 되는 그런 국면이었는데 최근에 한 3, 4개월 정도는 빅스가 아예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네. 즉 이제 변동성이 없이 증시가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었는데 요 이틀 정도 빅스 지수가 같이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요. 많이 올라가게 되면서 이게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국면이 있겠구나, 좀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겠구나. 이틀 정도 좀 체감상 많이 빠졌지만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하락은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태까지의 상승 자체가 유동성을 좀 빨아들이면서 올라갔던 상승이었는데 그게 꺾이기 시작했다라면은 뭔가 이제 우리는 좀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버텨줘야지만 국내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것도 사실인데 너무나 저성장인 국면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디커플링 수준을 보여줄지 여부가 좀 중요한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 너무나 어려웠던 것 같아요. 답지가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뭐가 어려워진다고요? 미국 시장의 답지가 예전에 답안지. 대형주 매매만 해도 충분히 이제 시장 음, 수익률을 상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 이제는 대형주 내에서도 올라가는 종목과 떨어지는 종목 간의 그런 궤리치가 많이 커지고 이제 지수 추종 ETF를 매수를 하기에도 조금 어려운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어제 실제로 미국 시장 보시면 소형주 랠리가 네네. 한두 종목 정도 좀 많이 나오게 되면서 이게 사실 조정의 신호탄이다라는 그런 이제 뉘앙스도 많이 풍기시는 분들도 많은데 즉 이제 대형주의 관심도가 조금씩 떨어지게 되면서 지수가 빠지면서 이제 조금 우리가 모르는 생소한 종목들이 오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대형주 매매하시는 분들께서는 정말 추가적으로 하락 부분을 염두는 하되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보통 200일선 매매 많이 하시는데 200일선에서 반등했었을 때 꽤나 강하게 많이 반등하면서 네, 우리는 네. 이제는 어느 정도 하락 국면을 접어들 수 있겠지만 200일선 부분에서는 반등에 성공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거기를 한번 노려보시면서 매매 타점을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수 차원에서 200일선 같으면은 S&P 500이나 나스닥은 조금 남았습니다. 네. 예, S&P 500이 지금 이제 60일선 공방이고 이틀째. 네. 저기 나스닥 같은 경우는 20일선 가지고 아직은 아니야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선들이 깨지면은 200일선까지 가는 동안에 그래 나 200일선 쭉 오면은 김 대표님 말씀 맞다나 저가 매수 나설래 하지만 그 사이에 갖고 계신 분들은 200일선까지 가는 것도 꽤 아픈데.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먼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기준으로 네. 200일선이 거의 근접을 했기 때문에 아니, 이런 필라델피아 부분들- 반도체 지수는 더 빨리 빠졌구나. 네, 맞습니다. 조금 많이 빠졌고 네. 그래서 어제 마이크론이 좀 많이 아팠죠. 이제 네. 여러 가지 그러네요. 이슈들 때문에 많이 빠짐으로써 그 당연히 비율이 높은 마이크론 때문에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빠졌고 보통 이제 지수 같은 경우에는 200일선을 기준으로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00일선을 기준으로 반등하는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먼저 이제 그쪽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먼저 보시는 게 좋고 먼저 이제 우선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00일선에 근접했었을 때 나스닥과 그다음에 이제 다우 그다음에 S&P 같이 대형 이제 지표가 반등하는지 여부를 먼저 체크해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점검해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아주 안 좋네요.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는 이게 지금 사실- 이동평균선들이 수렴한 상태에서 지금 잘못하면 역배열로 가겠고 지수 자체가 200일선 아래예요. 다만 지금 하나 기댈 수 있는 동아줄이 그건데 저점끼리 연결한 최근에 이게 우상향하는 그 네, 추세선인데 네. 추세선 하나 지금 그거 붙들고 있는데 저거 무너지면 또 반도체 지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조금 아슬아슬한 국면이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엔비디아는 또 그동안 좀 조정을 보이다 그래도 간밤에는 좀 반등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전환을 했다라고 봐도 돼요? 아니면 조금 더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사실 지금 엔비디아가 네. 이제 최근에 또 많이 빠졌습니다. 고점 네네. 대비해서는 꽤나 많이 빠졌는데 그러게요. 또 적정 구간에서는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예. 있는데 이제 내년도의 실적, 즉 블랙일 관련된 실적이 반영이 된 주가냐 반영이 안 된 주가냐 지금 두 가지 포인트로 나눠서 예. 보셔야 됩니다. 사실 지금 이연 매출 때문에 계속적으로 매출이 선반영이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고 25년도에 매출이 땡겨온 멀티플을 보여주고 있는
있느냐 아니냐가 이제 그런 이제 포인트로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엔비디아의 바톤을 좀 브로드컴이 받게 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많이 올랐는데 마이크론이 여기 완전히 그러게요. 좀 찬물에 끼얹으면서 네. 지수 자체가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게 국내 시장으로 연결을 지으면 마이크론의 여러 가지 실적 보셨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레거시 쪽은 중국 쪽의 성장이 좀 무섭다라는 이제 그런 포인트와 AI 반도체 쪽 성장은 여전히 가이던스가 올랐기 때문에 HBM 시장은 견고할 것이다. 그런 포인트를 우리 같이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주가의 흐름,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블랙의 실적이 반영이 안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금 주요 뭘 사야 돼요라고 물어보시게 되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보다는 엔비디아를 사는 게 조금 더 우선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워낙 휘석되는 경우도 네. 많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성장성과 독점력을 얼마나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저는 엔비디아의 주가는 조금 많이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반도체 쪽은 이제 레거시 쪽하고 AI 반도체 쪽 좀 분리해서 좀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국내 증시 쪽에서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겠네요.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미 AI 반도체 쪽에 그러니까요. 선도 시장을 보여주고 있고 예. 삼성전자는 너무나 기술력 자체에서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에 예. HBM 시장에서 좀 많이 멀어졌는데 예. 지금 HBM3죠. 최근접한 기술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거의 포기를 한 것 같고 아예 HBM4로 넘어가서 아예 그냥 최첨단 기술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얼만큼 빠르게 수율이 잡혀서 공개를 하고 엔비디아의 공급 가격을 체결하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 드렸는데 먼저 중요한 포인트는 레거시 쪽의 하락이 많이 눈에 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 창신 반도체가 이제 DDR5를 상용화해서 이제 좀 범용 반도체를 출시를 해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을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크다라고 말씀을 그러니까 드리려고 공급 과잉 이슈가 있다라는 네, 거겠네요. 맞습니다. 이제 먼저 DDR4를 처음에 창신 반도체가 냈을 때 무시했었습니다. 여기 수율도 안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양산을 하기에는 보조금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너무나 안 좋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가져가게 되면서 창신 반도체가 이제 최근에 인터뷰를 사장 인터뷰를 했는데 25년도에 마이크론의 D램 점유율을 가져가겠다. 즉 20%까지 D램 점유율을 높여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이게 처음에는 무시를 했었는데 네. 이제는 무시할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DDR5의 양산형 반도체 생산이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입장에서 조금 불편하죠. 점유율 자체에서도 워낙 치킨 게임을 해서 그 치킨 게임에 성공하면은 그 시장 파일을 다 가져가는 게 레거시 네. 반도체가 가진 장점이었는데 하단부에서 워낙 많은 보조금을 갖고 있는 창신 반도체가 저가로 덤핑하는 물량 때문에 안 그래도 안 좋았었던 그런 분위기가 더 안 좋은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불편한 동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마이크론도 실적 발표에서 이거 중국 쪽이 워낙 그냥 처음에는 무시하려고 했지만 무시할 수준까지는 아니다라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면서 일단은 이 부분들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최근에 중국 쪽에서 나온 이야기 수율이 80% 이상 네. 잡혔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80%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요. 예. 중국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지표상 뻥튀기도 많이 합니다. 이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지표상 뻥튀기가 많이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게 완전히 80%까지 아니겠지만 보조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가 물량들을 시장에 덤핑을 함으로써 점유율을 가져가는 전형적인 중국식 제조업 업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안 좋은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이 부분들을 제재를 추가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멀티플이 훼손될 만한 그런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면서 DDR5로 빨리 넘어가야 되는 시점에서 조금 이게 안타깝다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너무나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리스크는 준비해야 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ABM 쪽에 집중하는 그런 회사를 오히려 좀 포트폴리오에 넣는 게 좋다라는 거네요. 네, 지금 HBM 예. 시장에 대해서는 중국 쪽도 아직 손을 예. 못 대고 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국 쪽에서도 많이 밸류를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실제로 HBM 내년도 매출을 보시게 되면은 네. 가이던스가 30% 정도 늘었습니다. 근데 네네. 이것을 누가 가져가느냐가 좀 시장에서 중요하죠. 하이닉스가 24년도처럼 독점으로 HBM 시장을 가져가느냐 아니면은 마이크론과 삼성전자가 신규로 그런 시장 파일을 가져가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은 하이닉스 주주들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파일
차이를 뺏기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조정이 받으려나 안 그래도 조정을 받았는데 또 악재는 네네. 악재로만 받고 호재는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주가 흐름을 보여줄지 걱정하시는 부분들도 많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제 비메모리도 안 좋았는데 HBM 시장에 조금 발을 들여놓게 되면은 이제 주가가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 하이닉스 주주들은 오히려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게요. 삼성전자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권을 잡은 상황에서 HBM 시장에 투입이 되면은 그래도 한 6만 원까지는 6만 원, 7만 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같이 있기 때문에 레거시 쪽을 제외한 나머지 AI 반도체 시장은 여전히 시장 네. 유효하다. 다만 전제는 한국 지수와 미국 지수가 견고할 때를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 대표님, 네. 이거는 저 개인적인 질문인데 한번 저 견해를 듣고 네. 싶어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대평생 주식 처음 한다는 분들 네. 갑자기 이렇게 목돈이 생겼다. 뭐 주로 이제 퇴직이나 이런 걸로 네. 이걸로 도저히 2%대 무슨 뭐 적금이나 예금은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뭐라도 해야 될 것 같다 해서 이제 다들 그때 막 뛰어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엄청난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지만 그때 또 열풍이 텐베거 열풍이었어요. 많이 나왔잖아요. 10배짜리. 맞습니다. 네. 예, 뭐 2차 전지 쪽도 그랬고 아니 지금 예를 들면 한미 반도체 말이에요. 한번 그냥 개인적으로 네. 이게 또 강남 사모님들 사이에 얼마나 이게 또 열풍 이게 뭐 기껏해야 10,000원, 13,000원, 15,000원 하던 종목이었어요. 이게 2023년 초까지만 해도 작년 초까지만 해도 네. 그러던 게 얘가 19만 6천을 갔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10배가 넘었죠. 네. 이게 지금 그러면은 지금 최저가 69,400원도 왔어요. 이게 지난달에 아니 지난주에 그러고 나서 이제 며칠째 이제 반등이 나오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한미 반도체이지 이런 종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맞습니다. 네. 매년 2차 전지든 나왔습니다. 게임이든 뭐 어디든 그래 하는데 요걸 갖다가 그러면 이 정도면은 반토막도 더 내려온 이 종목들 이거 그냥 레벨 측면만 봐서도 그냥 눈 감고 들어갈 만한 거 아닙니까? 아닌 말로. 이게 기술적인 반등을 가져가기는 지금 자리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네, 뭐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들 기준으로 해서는 정말로 이제 아까 높은 자리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네. 분명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게 걱정이 되는 게 이게 하루 이틀 정도의 반등은 보여주나 내평단가에 도달하지 못하는 분들 기준에서는 네. 뭐 언제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거나 하는 그런 걱정 혹은 이제 기대감도 같이 갖고 계신데 매수를 해볼 만은 하지만 지금 자체가 변동성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 하루 이틀 정도 뭐 10%, 20% 반등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게 막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템버거를 다시 노려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매물대도 워낙 많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반등은 이때 완전히 대세적인 흐름의 반등은 지금 당장은 장담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내년 이게 신고가 나온 종목들의 패턴이 거의 다 이런 것 같습니다. 올라갔다가 예. 이제 좀 꺾이게 되면서 이게 직전까지 가느냐 혹은 안 가느냐 이제 그런 상황이고 예전에 이제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도 비슷하게 템버거 종목이었었는데 에코프로 BM 그래도 이제 한 번 정도 다시 고가 찍고 내려왔는 보통 이 쌍봉이라고 그러죠. 네네. 두 번 정도 올라갔다가 빠지는데 한미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레거시 반도체 기업들 대부분 다 그냥 봉 하나로 끝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못 올리려면 시장의 유동성이 좀 공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아까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많은 자금들이 시장에 투입이 됐지만 유의미한 결과물을 못 만들어냈다라고 하면 그 시장 자체에서 돈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새로운 돈이 공급이 되지 않는 이상 즉 새로운 유동성이 공급이 되지 않는 이상 이 직전 주가를 회귀하기에는 너무나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국내장 그렇게 걱정 안 하거든요. 환율이 뭐 당국의 역할도 있긴 하겠지만 그거 하고 우리 뭐 밤사이에 지수선물 흐름을 봐서도 나쁘지 않고 그런 상황이고 어제 제가 봐서는 우리 시장이 이제 그렇게 막 미국 빠졌다고 미국보다 더 빠지고 하는 장은 벗어난 것 같은데 그만큼 그게 어떻게 보면 레벨에 있어서 우리가 일단은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그동안에 저조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아까 템베거 같은 종목들이 반토막 이상 밀려나고 뭐 심지어 3분의 1 토막 나고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여쭤본 게 이게 가만히 어떻게 보면 우리 국내에서 현실적인 고민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자, 장은 많이 빠졌고 어지러운 와중에 이게 저가 매수의 기회를 삼고 추가 매수에 들어가고 소위 말해 물타기를 할까요? 이런 어떤 접근을 하는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물타다 이제 물탈 돈도 없었어요. 네. 전부 막 마이너스 20% 30% 더한 분들은 마이너스 50% 이걸 갖고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라도 나와야 돼? 아니면 이제는 좀 기다려야 돼?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연준이 약간 파문을 던졌으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얘기죠. 네, 이게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50% 넘는 그렇죠. 하락률을 네. 혹은 이제 수익률을 기록하신 분들도 많은데 2차 전지가 일단 꺾였습니다. 꺾여서 더 이상 올라가려면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10% 20% 정도의 하루짜리 반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수 액티브 ETF에 워낙 많이 추종되고 있는 게 2차 전지이기 때문에 네. 지수가 올라갈 때 2차 전지가 사실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구조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2차 전지 같은 경우 하루 이틀 정도 반등이 있을 수 있다. 근데 다만 추세적인 반등으로서 정말 예전의 주가를 회귀하기는 지금 정말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반도체 같은 경우에 다행히도 반도체? 25년도에는 노려볼만 합니다. 엔비디아가 완전히 꺾인 게 아니거든요. 네. 그다음에 브로드컴도 여전히 있고 마이크론도 꺾였긴 합니다만 AI 반도체의 수요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와 반도체를 굳이 비교를 하자라고 하면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오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가능성 자체는 25년도에는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완전히 회복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절반 정도의 되돌림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걱정하시기 그래도 이제 반도체 종목은 여전히 쥐고 계셔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2차 전지는 이제 추가 매수를 하다 지쳐서 더 이상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내년에 더 힘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미국 뉴욕 증시가 그냥 달려오다가 또 이렇게 수렴하다가 결국은 아슬아슬한 상황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 모멘텀은 FMC였고 알다시피 우리가 다 충분히 예상할 만한 그런 연준의 액션에 시장은 약간 까무라치듯이 반응했고 이 상황에서 이게 이러다가 이제 다시 되살아나면 괜찮은데 만약에 미국 장이 결국 얼마간의 조정을 갖다 또 거쳐야 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최근에 본 게 또 바닥이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오늘이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이 정말 중요한 게 어제 시장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미국 시장에 비해서 생각보다 괜찮았다라고 선방했죠.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실제로도 뭐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는데 이게 이틀 연속, 즉 연속성을 지니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로 상승할 때 꺾이지 않고 얼마만큼의 상승률을 연속성으로 보여주는지가 중요하지만 하락할 때도 이게 하루는 잘 버텼는데 이게 이틀 연속으로 버틸 수 있는지가 먼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의 위치가 오랜만에 이제 조금 그래도 단기 이평선 위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지 코스피 같은 경우 어제 조금 하락은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돌리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도 이제 오늘 생각보다 괜찮을 거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하이닉스의 투자 발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잘 버틴다라고 하면은 디커플링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로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이닉스 투자 소식은 무슨 얘기죠? 이제 하이닉스가 이제 미국 쪽에 다시 공장 어드밴스 패키징 즉 HBM 공장을 신설을 하는데 네. 이제 먼저 하이닉스 쪽 보조금을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나 TSMC 그다음에 여러 마이크론에 비해서 왜 이렇게 저거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 수십조 단위를 받을 것으로 전망이 했는데 6천억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하이닉스가 미국 쪽에 투자를 거의 안 했습니다.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보조금 총량 자체가 적은 거고 이제 협의가 된 부분들이 이만큼 투자를 할 테니까 한 요 정도는 보조금을 줘라고 둘이 협상이 마무리가 된 상황으로 6,600억 정도의 보조금을 받고 그다음 6조 원 정도의 투자를 하니까 대략 10% 정도의 보조금을 받고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투자를 집행하는 건에 대해서 국내에서 생각보다 장비주들 최근에 이제 많이 안 좋다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군들 하이닉스양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그쪽에서 얼마만큼의 움직임을 보여줄지가 좀 중요하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좀 집행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예전에 디램 낸드 함부로 투자했다가 정말로 하이닉스 유동성
얘기 나올 정도로 예전에 힘들었었는데 한번, 그래서 네. 집행 잘 안 하는 네. 부분들이 있었는데 집행을 한다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반도체 쪽 AI 반도체 쪽에 대한 수요가 견고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해석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게 시장에 얼마만큼의 훈풍을 불어 올릴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2,434포인트고요. 코스닥 강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685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양시장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53,000원이고 지금 SK하이닉스 투자 소식에다가 그리고 이제 보조금 지급 확정 소식이 더해지고 있는 가운데 호가에서는 지금 4% 하락이 예상됩니다. 168,0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지금 호가에서는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기아도 지금 호가에서는 큰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고 이 가운데 삼성전자 우선주가 4.7%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42,150원, KB금융이 1.38%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83,300원이고요. 네이버가 1%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21만 2천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지금 나흘 연속 지금 가격 조정 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호가에서는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28만 6천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이 1%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2만 원, HLB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리가캠바이오 지금 보합이 예상되고 있고요. 휴젤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호가는 27만 6,500원. 그리고 클래시스 0.3% 하락 예상되고 있고요. 예상 체결가 48,650원. 리노공업 오늘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9만 400원. 신성 델타테크가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10만 3,700원. 엔캠이 0.5%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13만 8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8분여가량 남았는데 오늘 양시장 지금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오늘 외국인 행보가 저는 관심이 있는데 그래요. 이제 네. BOJ 금리 네. 동결을 했지 네. 않습니까? 예. 지금 이제 내년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도 유보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 좀 달러늘도 그렇고 달러 엔도 그렇고 좀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예. 글쎄요, 외국인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좀 주목이 되네요. 일단 달러의 환율은 지금 네. 분위기는 이거는 160엔 다시 봐야겠다는 분위기로 쑥쑥쑥 엔화 약세, 달러 강세로 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결국 우리가 계속해서 외국인 수급을 쳐다봐야 되는 그거는 현실인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금 주정급들은 다 지금 벌써 북클로징하고 휴가 들어간 거 아닌가 싶은데 시기적으로. 그러게요. 사실 이게 경마장에서 보면은 경마 끝나고 나면은 다들 이제 차 빼고 우 가는데 꼭 이렇게 입구나 그 근방에서 이렇게 줄 꺼놓고 동전 던지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나마라도 그걸로 갖고 가서 이제 지하철 타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지금 거래하고 있는 외국인들 같으면은 동전 던지는 선수들 아닌가 싶은데 짤짤이나 하고 있고 경마는 벌써 다 끝났고 그렇기도 해서 너무 외국인들 잔잔한 샀다 팔았다에 너무 큰 의미도 안 둬도 되는 시점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냥 일단 버텨요? 아유, 솔직한 얘기로 우리 무슨 전략 있습니까? 바이 앤 홀드 앤 프레이 아닙니까? 사서 바이 앤 들고 홀드 가고 프레이. 기도하는 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 그러고 내 귀에 당장 듣기 좋은 전략가나 패널들 얘기 들어가는 거고 내 듣기에 불편한 얘기 하는 건 구독 취소 이러고 이걸로 세월 보내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너무 오늘 좀 아니 그래도 가운데 좀 이성적인 또 투자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또 쓴소리도 딱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다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항상 일반화는 안 힘들고. 예. 네. 오늘 시장 오늘 사실 오늘 하루살이는 아니니까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일단 보합권인데 시장 자체는 일단은 하반 경직성은 좀 확보됐다 이렇게 좀 봐도 되는 건가요? 어떨까요? 생각보다 호가 자체는 괜찮은데 지금 하이닉스 이제 예상 체결가를 보시게 되면 지금 마이너스 3% 나오고 있는데 일단 투자를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좀 중요합니다.
시장이 너무나 선제적인 투자가 위험한 상황 아니냐. 지금 AI 반도체도 수요가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집행하는 투자가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 아니면은 네. 추가적인 멀티플을 확보하게 되면서 주가가 조금 탄력적으로 오르는지 여부를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코스닥 쪽 호가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코스닥은 괜찮고 코스피는 조금 하이닉스발 상승인지 하락인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조금 호가가 좀 많이 얇기 때문에 뭐 3%까지는 아니겠지만 상승으로 얼마만큼 나오는지가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드리겠고 아까 이제 바이 앤 홀드 앤 프레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은 기존에 워낙 주식시장에 많이 좀 자금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프레이가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바이를 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너무나 길게 가져가시기보다는 지금 사두고서 12월 자체는 조금 한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춤으로써 단기 트레이딩 자금으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서 대세 상승의 코스닥이나 코스피 쪽에서 보여주려면 적어도 올해보다는 내년 초 트럼프 취임 이후를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뭐 하루 올랐다가 하루 떨어졌다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좀 피로감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수익권에 최근에 투자하신 분들께서는 하루 이틀 정도 수익률이 찍히시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근데 이때 매도를 하는 그런 포인트로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대세적인 상승을 보여주기에는 아직은 좀 시장의 체력 자체가 너무나 어렵고 외국인들의 수급 또한 너무나 이제 아까 경마장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는 그런 단기성 자금을 제외하고는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를 해볼 필요는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눈길을 끄는 뉴스 하나가 신세계 정영진 회장이 지금 말하라고 가 계시잖아요. 네. 거기 또 트럼프 당선인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하고는 꽤나 그 친분이 있다고 알고 있고 금년에만 4번째 만남이랍니다. 김 대표님 네. 아주 친한 친구하고 1년에 몇 번 보세요? 저도 한두 번 정도 그러니까요. 네, 보는데 1년에 4번 본다는 사이는 대단한 겁니다. 정말 친합니다. 지금 이 격변기에 어떻게 보면은 외교 안보 라인 이런 쪽에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 정신도 없고 한 와중에 이런 게 이제 뉴스까지 된다는 얘기는 민간 차원에서라도 그거 한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자꾸 일정이 3박 4일로 갔다가 이제 늦어진다. 더 계속 머물고 있다 하는 그 뉴스인데 그렇다면서 이제 기사의 내용은 트럼프도 만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주식 측면에서 혹시 또 신세계 관련해서 한번 또 잠시라도 들이대볼까 싶어가지고. 저는 이마트 쪽은 정용진님이 이제 이마트 쪽이고. 이마트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마트는 충분히 가치 있다고 보는 가치 게 있다. 만약에 저성장 국면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은 네. 이마트처럼 가치주나 유통주 쪽에 원래 수급이 많이 몰리는 네. 게 일반적이고 충분히 정치 테마적 이슈로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국내에서 대통령 지금 이제 권한 대행을 안 만나준다라고 네. 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효과는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어제도 이제 좀 출연자분한테 질문을 드렸던 내용인데 그 시장 자체가 뭔가 좀 정체된 구간일 때 이제 종목별로 좀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는데 삼양식품하고 S&D 좀 여쭤볼게요. 어제 같은 장에서도 많이 올랐단 말이죠. 사실 근데 삼양식품 S&D는 이제 단순히 뭐 테마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실적이 뒷받침되는 불닭볶음면이잖아요. 예. 또 전체적인 음식료라든지 이런 쪽도 좀 알려주세요. 사실 미국 쪽에서도 지금 필수 소비재 계속해서 실적 발표도 있고. 네. 예. 자, 사망식품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중국 쪽에서 멀티플이 늘어났습니다. 즉 중국 쪽에서. 중국에서 당연히 불닭볶음면에 따른 여러 가지 네. 라면들이 많았지만 결국에는 원조를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유사품은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네. 중국도 그렇고 이제 일본도 그렇고 유사한 제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원조를 이길 수 없다. 그다음에 열풍 자체가 젊은 층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제 여러 가지 SNS나 이제 뭐 유튜브 같은 채널을 통해서 불닭볶음 챌린지를 하는 문화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많이 아시까 외국인들이 불닭볶음면을 먹고 눈물을 흘리는 챌린지요? 네, 이런 이제 하나의 문화로 잡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음식료라고 평가하기도 평가하는 것도 맞지만 하나의 이제 유통뿐만 아니라 문화 쪽, 컬처 문화. 쪽 컬처 쪽으로도 쪽이네. 수출주네요, 정말. 네, 수출주도 안 그래도 환율도 좋은데 중국 시장이 원래 그렇게 크게 안 열려 있었는데 중국 쪽에서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삼양식품이 갖고 있는 처음에 멀티플 자체가 50만 원을 넘기 힘들 거다라고 했었던 주가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그러니까요. 있기 때문에
저라면 이미 도입화가 됐기 때문에 중국 쪽 흐름, 이게 추세가 살아있는 몇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게 식품 쪽이나 유통 쪽 보시는 분들은 시장이 얼마만큼 열릴 가능성이 큰지 이 부분들을 좀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국 쪽 매출이 늘어나는 삼양식품은 지금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뭐 이미 75만 원을 넘어서고 있다 보니까 이게 더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네, 충분히. 공장이 이게 내년도 밀양 공장인데 밀양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거의 불닭볶음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밀양 쪽 매출 추이를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수출 데이터가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주가의 눌림 자체는 그냥 이제 한 번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고 요것을 도입화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좀 한 일주일 정도 쉬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상당히 많이 열려 있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자, 12월 20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혼조로 마무리가 됐는데 사실 뭐 이제 개장하고 나서 뉴욕 증시 반등 흐름은 좋았습니다만 이제 대부분의 물량들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혼조로 마무리가 됐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12월 금리 인하, 다만 이제 내년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좀 횟수가 한 4번에서 2번 정도로 줄어든다라는 점에서 시장은 아직까지는 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출발을 보여주는지 지수부터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현재 0.2% 하락입니다. 2,429포인트, 코스닥 강보합권으로 684포인트입니다. 양시장 혼조 출발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보합권 출발입니다. 지금 약보합으로 53,000원이고요. SK하이닉스 0.6% 하락합니다. 17만 3,900원, 17만 4천원 선을 중심으로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0.8% 상승합니다. 37만 5천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4% 떨어집니다. 93만 원이고요. 현대차가 소폭 하락으로 21만 1,500원. 기아는 올라갑니다. 0.3% 상승으로 10만 900원이고요. 셀트리온이 지금 약보합으로 19만 2,200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1.3% 하락합니다. 4만 3,650원. KB금융이 0.3% 떨어집니다. 8만 6,600원이고 네이버가 1% 올라갑니다. 21만 2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0.8% 상승하면서 닷새 만에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8만 8,500원이고 에코프로비엠도 1.2% 올라갑니다. 11만 9,700원에 거래되면서 하루 만에 다시 반등 보여주고 있고 외국계 창구 쪽에서도 매수 주문 들어오네요. 에코프로도 0.4% 상승합니다. 6만 6,7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 HLB는 약보합으로 7만 100원, 리가켄바이오 지금 보합권이고요. 휴젤이 약보합으로 27만 5,500원, 클래시스는 0.6% 상승합니다. 지금 현재 4만 8,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클래시스 어제도 1% 상승을 했고 지금 오늘은 좀 보합이네요. 자, 그리고 리노공업은 0.5% 떨어집니다. 18만 8,800원, 신성 델타테크도 0.9% 하락, 10만 3,400원이고 삼천당제약이 4% 올라갑니다. 11만 8,900원에 거래되면서 어제 낙폭 하루 만에 좀 만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원전 관련주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네요. 지금 우리기술이 6% 강세 보여줍니다. 1,888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BHI도 4.7% 올라갑니다. 15,980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3.6% 올라갑니다. 18,500원 선이고요. 한전기술, 한전 KPS도 2% 이상 올라갑니다. 우진엔텍도 3.7%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G2파워가 5% 상승하면서 7,100원 선에서 움직임 이어집니다. 오르비텍도 2% 이상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 밖에는 오늘 해운주들도 좀 움직임이 있네요. 지금 HMM이 지금 2% 이상 올라갑니다. 18,420원, 대한해운도 2% 상승 1,708원이고요. 그 밖에 지금 흥하해운 그리고 펜오션은 각각 0.3%에서 0.6% 오름세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조선주들도 좀 움직임이 있네요. 지금 HD 현대중공업이 2% 이상 상승합니다. 26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하나오션도 지금 1.7% 상승하면서 32,800원.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강보합권이고요. 지금 HD 한국조선해양은 소폭 상승, HD 현대위포도 소폭 오름세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보니까 출산 장려 정책 캐릭터 관련주들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 꿈비가 7% 강세입니다. 8,780원이고요. 지금 SAMG 엔터가 4% 이상 올라갑니다. 13,830원. 그리고 메디앙스 제로투세븐이 1% 이상 올라갑니다. 다만 지금 보시다시피 종목 상승 탄력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이네요. 자, 오늘 그리고 신규 상장한 종목 좀 볼게요. 지금 오늘 듀켄바이오가 59% 급등합니다. 지금 현재 주가 12,750원 선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듀켄바이오가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밖에 지금 스펙주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또 최근에 상장한 종목들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2% 상승하고요. 온코크로스가 0.7%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개장한 지 이제 5분 지났는데 지금 좀 낙폭이 약간 좀 확대가 됩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2,417포인트까지 내려간 상황이고 코스닥도 0.5% 지금 하락이네요. 좀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이 여전히 좀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각 976억 원, 535억 원 매도 우위고 개인 투자자가 1,491억 원 순매수고요.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596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37억 원, 249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입니다. 정기적 마감 대비로는 1원 90전 하락한 1,450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참 이게 환율 자체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네요. 1,450원. 그러니까요. 예. 결국 1,450원대네요. 아우, 우리 김진만 대표님부터 뷰를 먼저 한번 듣고 싶은데, 저는 지금 우리 정민행께서 개장 상황 소개해 주는 동안에 이거저거 보면서 차트를 전환할 때마다 뷰가 왔다 갔다 하네요. 데일리 보고 있으면은 약간 이러다가 어쨌거나 다음 주 가서 이렇게 가면 좋은 그림이 보이는데 또 위클리는 먼슬리 보고 있으면 약간 섬찟하기도 하고 한데 지금 어떠세요? 지금 오늘 장 분위기에? 개장 완전 초에는 지금 코스닥이 그래도 잘 버텨가지고 글쎄 잘 버티고 21선 지키나 싶었는데. 네, 바이오도 괜찮고 이제 그래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좀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형주들이 거의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하이닉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안 좋은데 일단 오늘 미국 쪽에서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최근에 흐름 자체가 개별주 옵션이 조금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예전에 이제 엔비디아 그다음에 최근에는 테슬라 쪽 옵션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게 이제 수급 자체가 조금 많이 흩어졌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게 되면은 오르는 섹터는 조선 쪽 여전히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 쪽이 조선 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섹터별로 각각 나눠서 보셨을 때 추세가 살아있는 섹터가 지금 현재 조선 쪽이 유일히 버티고 있기 때문에 한번 조선 쪽은 계속적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원전 쪽도 그래도 이제 하단부에서 좀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어제 미국장도 보시게 되면은 원전주들의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양자 컴퓨터가 최근에 관련된 원전 쪽 수급을 가져갔었는데 다시 빼서 올지 여부가 좀 중요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원전 쪽 수급이 빠지면서 들어간 게 이제 양자 쪽이 수급이 많이 들어왔고 국내도 좀 비슷한 흐름을 많이 보여주었는데 이게 얼마만큼의 추가적인 상승 혹은 이제 지속적인 반등을 보여줄지 여부를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는 그리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개장 초에 좀 밀리고 시작하는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여기서 밀리면 21선이 안 깨져야지만 그래도 다음 추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좀 하방이 열려 있습니다. 아직은 2,400은 한번 깨지고 올라오는 게 좀 맞다라고 말씀드려서 매번 그렇듯이 2,500선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은 그 내려갔을 때 그런 하방 또한 2,400을 깰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반도체 위주가 오늘 하이닉스에 대한 시장의 해석이
그리 좋지 않게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훈풍도 반도체 장비주들로 그렇게 넘어오지 않는 것을 보아하니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가 좀 과도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시장에 대한 해석이 먼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규모는 작은데 투자 자체는 크다라는 거죠. 네, 이제 주주 환원책도 보시게 되면 만약에 예. 회사 입장에서 두 가지를 고민할 겁니다. 예. 여유 잉여 자금으로 주주들에게 환원을 할지 아니면 신규적인 투자를 할지 여부를 고민하는 상황에서 사실 하이닉스가 배당을 많이 주는 이제 배당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신규적으로 이제 조금 주주 환원책이 커지게 되면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요소들이 좀 있었는데 이것을 투자로 집행하게 되기 때문에 요거 실망 매물이 좀 추월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죠. 뭐 반대로 이제 시장이 만약에 해석이 좋게 되게 될 경우에는 멀티플을 확대하는 그런 해석을 보여줄 수도 있는데 이게 좀 시장 자체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지만 시장에 대해서는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 대표께서는 저 전략 세우거나 시장 분석하시면서 이렇게 차트 좀 보세요. 저는 그래도 차트를 좌시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차트도 봐야 되고 이제 내년도나 산업 전망도 계속 봐야 돼서 제가 그래서 피크아웃이라는 단어를 정말로 안 좋아하는 게 네.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이제 귀에 그러네요. 걸면 귀걸이인 그런 마법의 단어죠. 언제 붙여도 한국 시장에서는 통용이 되는 그런 단어라서 이게 태양광도 피크아웃 그렇고 아니면 선반영. 네, 그죠. 이게 설명이 궁색하면 그걸로 다 퉁치죠. 네, 네. 마법의 단어 어디 예. 붙여도 되는 단어이기 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산업도 봐야 되지만 차트적인 그런 부분들도 저는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게 오늘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주봉 자체 좀 지켜줘야 되는 상황에서 연속성을 지니고 꽤나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오늘 이번 주 코스피 주봉이 꽤나 좋았었기 때문에 기대를 했는데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은 다음 주가 어떻게 될지 확신할 수 없는 기술적으로 좋지만은 않은 상황에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주말이 또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죠. 네. 아니 제 차트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저는 이렇게 뭐 차트 보면서 한 30년 시장에서 그냥 겨우겨우 버텨왔습니다만 이게 시세가 날 때는 말이죠. 위로 막 달릴 때는 뭐 코인도 그렇고 우리 이 팬데믹 때 보다시피 했을 때는 이거는 뭐 차트라는 게 안 통하더라고요. 네. 소위 말해서 작전주 비스무리하게 뭐 2차 전지 광풍이 났을 때 그런 것들은 차트로 짚을 수가 없는데 문제는 이게 한번 꺾이지 않습니까? 꺾이고 난 이후부터는 교과서대로 가요. 제가 지금 오늘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게 지금 보면은 딱딱 그 어떤 패턴의 지지선이나 어떤 이평선 뭐 이런 부분들이 깨지면은 모멘트 플레이가 딱딱 나오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매물이 튀어나오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 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좀 차트를 보면서 우리 차트 좀 보시는 투자자분들 같으면은 이거저거 선을 많이 끊어오셨을 될 것 같아. 그 선의 지지 여부 좀 보이시죠? 네, 삼바. 네, 추세선도 보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네.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오늘 보통 이제 방금 이게 이야기했던 게 이제 장기 입형 밑으로 내려갔기 글쎄, 때문에 예. 매물에 대해서 근데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워낙 비싸기 때문에 네. 유동성이 굉장히 상승장에서는 굉장히 탄력을 받지만 하락장 때 이런 이제 크고 거래량이 조금 적은 종목들이 하락할 때 되게 하락을 많이 좀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들도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 플레이 자체는 좋습니다. 내년도가 당연히 좋을 만한 종목인데 이게 추세적으로 오늘의 하락 부분들은 이제 패시브 자금들이 이탈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다분히 존재한다. 즉 이제 어느 정도 장기 입형을 할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은 추세가 꺾인 거다라는 그런 표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 상승하지 않고 이제 다음 주까지 또 회복을 못하면은 추세가 완전히 꺾인 거라고는 기술적으로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오늘 또 일부 그래도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그렇습니다만 코스닥에서 또 제약바이오 쪽은 그래도 좀 버텨주는 종목들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뭐 삼천당 제약도 그렇고 아니면 뭐 휴온스 글로벌 앞서 보니까 ST팜 아니면 또 이제 뭐라고 해야 마스크 관련주 뭐 테마주들도 좀 움직임이 있는 것 같고 어떨까요? 제약바이오 사실 미국 그 생물보안법 요 연내 통과 이게 불발 소식이 사실은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한테는 좀 안 좋은 내용이었던 거잖아요. 네, 기대하고 있었던 그런 수급들이 빠지게 되면서 이 부분들이 조금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원래 우시바이오를 필두로 해서 중국 업체들이 한 번에 거래를 끊기는 힘듭니다. 이미 생산하고 있는 그런 유통량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에 끊기는 어렵고, 제가 그래서 한번 시장 조사를 했었을 때 이미 이 생물보안법에 대한 여러 가지 악재들을 중국 쪽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국내 쪽으로 조금씩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시장 자체에서는 이게 한 번에 물량이 넘어올 거로 기대를 하는데 네. 업황상 이것은 불가능하고 조금씩 파이가 늘어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근에도 이제 증설을 하고, 그다음에 셀트리온도 CDMO 사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돈이 많이 됩니다. 그다음에 네. 이게 CDMO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얼만큼 많이 생산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넘어오기보다는 차근차근 들어가면서 조금씩 파일을 다 가져가는 그런 액션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만약에 내년도에 한국 지수가 좋을 거다라고 그런 가정을 하게 되면은 오를 만한 섹터 자체가 반도체나 이제 바이오를 제외하고는 사실 전무합니다. 코스닥 상위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섹터별로 보시게 되면은 바이오 혹은 이제 2차 전지, 그다음 반도체 이렇게 있는데 반도체는 디램과 레거시 쪽 종목들이 워낙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가기 힘들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가 지속되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근데 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행히 업황 자체가 내년도 혹은 내후년까지는 여기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몇 안 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코스닥이 내년에 좋을 거다 그러면은 제약바이오 말고는 올라갈 수 있는 sek터가 굉장히 제한된다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지금 만약에 하락하시는 종목들 중에서 기술 수출을 많이 하는 종목인지 혹은 네. 신약 관련 기업인지 하고 잘 한번 파악하셔서 기술 수출하는 기업들은 파이프라인에서 분명히 계약 혹은 이제 임상 데이터가 딱딱 나오고 있는 수 있는 시즌이 있기 때문에 네. 맞춰서 매매하시면 저는 내년도 코스닥이 좋게 된다라고 하면은 바이오 쪽이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와중에 이마트 오르네요. 그래요? 3% 상승하네요. 66,200원. 이 와중에 예. 오늘 같은 장에서 오르면 그래도 의미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예. 단순한 3%가 아니고 적어도 한 7, 8%짜리죠. 오늘 같이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예. 그 정도는 아니다. 4, 5%다. 네. 대응이 쉽지 않네요.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